안녕하십니까. 이원타증권에서 정유화학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S-OIL이 되어집니다.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최대 수혜를 얻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S-OIL의 최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4분기 실적의 특징과 올해 특히 2023년 1분기에 예상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배당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 실적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분기 좀 특이한 건 영업 손실을 크게 달성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022년도 평균적인 영업이익 규모가 분기당 5천억에서 많게는 1조가 넘는 금액을 보였습니다만 4, 4분기에 들어오면서 1,500억대 정도의 적자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할 만한 일회성 변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일회성 변수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재고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유회사는 원유를 보유하고 있어서 보유하고 있던 원유의 유가 하락이 분기에 발생이 되면 재고평가 손실 또는 유가 상승했을 때는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이 되는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4, 4분기에는 국제유가가 대략 한 15불 정도 급락을 하면서 재고 손실이 4,300억 원 정도가 일회성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도 급격하게 하락이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에 따라서 수출되는 석유 제품의 영업이익도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당 부분이 한 1,4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급 관련되어져 있는 일회성 비용도 대략 60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종합해보면 지난 4분기 공표되어져 있고 발표된 영업손실 1,500억 중에서 대략 6,40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일회성 비용으로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해당 부분을 좀 복원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대략 5천억 원대의 흑자 기조는 지난 4, 4분기에도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올해 1분기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1분기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마 1분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회성 비용의 소멸, 해소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OSP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4, 4분기 1,500억 원 적자에서 다시 8천억 원 정도 수준의 흑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이익 복원력이 1분기에는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회성 비용, 지난 4, 4분기에 있었던 성과급 재고 손실 환율 영향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복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좀 체크로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OSP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OSP는 상식선에서 조금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원유를, 특히 중동산 원유를 구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두바이 원유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두바이 원유 가격에 일정한 프리미엄이나 또는 디스카운트를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프리미엄이나 또는 디스카운트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용어가 OSP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플레임은 Official Selling Price Differential이라고, 실제로 중동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으로 수출하는 육에서 두바이 유가를 차감한 정도의 차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 이 OSP가 지난 4, 4분기 대비해서 약 4불 정도가 1배럴당 4불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두바이 원유 가격보다 조금 싼 할인된 원유로 도입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이 OSP의 하락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이 되냐면 S-OIL 기준으로 보면 대략 3천억 원 내외 정도의 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4, 4분기에 있었던 1,500억 적자에서 일회성 비용이 차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OSP에 의한 이익 증가 부분을 고려하면 대략 7, 8천억대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마지막 변수는 아마 3월 중하순에 있을 국제 유가의 흐름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12월보다 조금 반등이 되어지면 다시 평가 이익이 발생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8천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아마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국제 유가의 어떤 변수로 남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적 관련되어 있는 흐름은 최근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서 정유사들의 실적의 급등락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 4분기에 급격한 적자 그리고 1분기에 다시 복원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저에 흘러가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캐시프로 창출 능력이라고 하는 정제 마진에 의한 정유 사업 부분의 실적은 아직까지도 탄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이외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배당 부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흐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O일에 배당 관련되어져 있는 그림이 되어집니다. SO일은 중간 배당과 연간 배당, 1년에 2번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상반기 중간 배당이 2,5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3,000원 정도의 배당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연간 전체로 따져보면 5,500원 정도의 배당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2023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배당 기대치가 좀 상당폭 눈높이를 낮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배당에 건재가 되는 실적 부분이 작년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급증했던 이익 부분이 대부분 소멸이 되어지면서 절대적인 배당 재원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SO일의 투자 전략 때문에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부분, 이익 중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배당 성향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 배당은 2022년보다 절반 정도가 줄어들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수준으로 쿨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배당 부분은 결국 주가의 상단을 결정할 수 있는 좀 짓누르는 요소로 작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배당 성향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O일의 배당 성향은 통상적으로 전체 이익에서 30에서 35% 정도를 배당으로 준다라고 하는 정책을 최근 2, 3년 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2026년까지 총 10조 원 가량 금액에 대한 대규모 정유와 석유화학 설비 투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이익 부분의 일정 부분은 다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 성향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배당 성향이 30% 이상대였다 그러면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20%를 조금 넘어가는 정도 수준으로 배당 성향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연간 주당 배당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올해 전반적인 SO일의 배당 모멘텀은 상당히 희석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일의 전체적인 올해 실적 부분과
배당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적은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전체 실적에 급변동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기저가 되는 정유산업 부분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상당히 견조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주가의 하방 부분을 견인해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좀 약점이 있는 부분은 대규모 설비 투자 때문에 배당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은 주식 투자 또는 주가의 상승 여력 부분을 제한할 수가 있어서 다소의 모멘텀 약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유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S-오일에 관련되어져 있는 간략한 내용과 올해 배당 정책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